은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끝에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다. 몇 번의 면접 탈락 끝에 얻어낸 합격이라 더욱 간절했고 인턴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 부서 배치가 났을 때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길에 나섰다. 그 부서에는 3년차 선배인 김영은 대리가 있었다. 사수로 배정된 그녀는 은진을 따뜻하게 챙겼다. 점심시간마다 데리고 다니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주말이면 같이 쇼핑을 하기도 했다. 마치 언니 같은 다정함이었다. 신입에게는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었다. 은지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을 허물며 그녀를 따랐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은지는 입사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모인 동기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누군가 은진에게 물었다. 은진아, 김영은 대리랑 친하지? 그 소문 들었어? 소문?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인사과 박철민 과장이랑 그렇다던데. 순식간에 쏟아지는 이야기들. 동기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김영은 대리가 박철민 과장과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느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더라느니. 목격담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은지는 속으로는 믿기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김 대리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면 그럴 만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물론 그녀의 옷차림은 늘 눈길을 끌었다. 헤어 액세서리, 화장품, 구두, 지갑, 가방까지 하나같이 명품이었다. 은지는 그저 집안이 부유한가 보다고 여겼다. 신입이 감히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접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한 점도 많았다. 김 대리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종종 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올 때면 언제나 쇼핑백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자리를 비울 때마다 반드시 컴퓨터 전원을 껐다. 작은 습관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은지는 그 이유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 대리가 부장에게 크게 혼나고 난 뒤였다. 김 대리는 잔뜩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나가면서 급했는지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고 떠났다. 은지는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먼저 사무실로 돌아왔다. 자료가 필요해 김 대리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무심코 움직인 마우스가 화면을 켰다. 그리고 은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카톡 대화창. 대화 상대는 박철민 과장이었다. 자기야,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최 부장이 또 지랄했어. 기분 풀어줘. 답장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럼 울 애기 기분 풀어줘야겠네. 이제 점심시간 10분 남았다. 거기로 나와 있어. 은지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현실일까?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김 대리는 화난 얼굴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손에는 어김없이 명품 쇼핑백.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왔어. 하고 웃었다. 그 순간 은지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은진의 마음은 괴로웠다. 자신에게 친절하던 선배였지만 이제는 그 웃음조차 위선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것이 고통이 되었고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박철민 과장 역시 숨이 막혔다. 더 이상은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없었다. 결국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고 박철민 과장의 부인 귀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철민 과장 부인이 직접 들이닥친 것이다. 모텔 영수증, 명품 쇼핑 영수증, 그리고 달콤한 카톡 대화.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큼지막하게 정문 앞에 걸려 있었다. 정문 앞은 이미 구경꾼들로 북적였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인쇄물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수군거렸다. 그 한가운데 박철민 과장 부인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매서운 눈빛은 마치 전장에 선 장수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제 남편 인사과 과장 박철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그 놈이랑 놀아난 김영은 대리예요. 순간 회사 정문은 술렁였다. 구경하던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다. 바로 그때 박철민 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워. 부인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다. 찰싹. 사람들 앞에서 뺨을 시원하게 갈겼다. 치우라고?
내가 이 꼴을 몇 달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창피해. 나보다 더 창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뒤늦게 김영은 대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얼굴을 굳힌 채 부인을 노려보았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회사 정문에 이런 걸 붙이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부인은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그녀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명예훼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내 남편한테 자기야 하던 입으로 명예를 말해? 가짠네. 순간 부인이 들고 있던 종이 더미가 김대리의 얼굴 앞에 내던져졌다. 모텔 영수증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철민 과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외쳤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끝장이야. 그러자 부인이 쏘아붙였다. 끝장이라니? 당신이 벌써 끝장을 냈어. 나와 가정 그리고 당신 명예까지. 여기서 끝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김대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사람들 앞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구두굽이 돌에 걸려 삐끗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정문 앞에 모여든 직원들은 속으로 똑같이 생각했다. 이 회사에서 끝장난 건 저 둘이구나. 김대리는 즉시 박철민 과장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부인은 박철민과 김영은을 상간으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소송은 소송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시끄러웠다. 결국 회사는 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무거운 징계 끝에 두 사람은 퇴사했다.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던 은지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자신을 따뜻하게 챙겨주던 선배였지만 결국 그 웃음은 가면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친절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불안한 관계 속에서 얻은 일시적인 위안이었을까?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은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루머는 퇴근하지 않네.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그 소문은 오늘도 여전히 사무실 어딘가에서 복도 끝에서 회식 자리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다.